자, 여러분들 오늘도 좀 빠르게 주요 이슈들 체크를 하고요. 기관이 꾸준하게 최근에 계속 매집 또는 사들이고 있는 섹터 또는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오랜만에 또 마인드 신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시장이 선물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매수세가 확실히 더 강하게 이겼다. 한마디로 롱이 숏을 좀 잡아먹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까지도 3거래일 연속 코스닥이 무려 저가 대비 이게 몇 퍼센트야? 지수가 3거래일 동안 9% 급등을 했습니다. V자에 가까울 정도로 급반등이 나왔고요. 코스피의 경우에도 거의 몇 퍼센트냐? 5% 정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선물 옵션 만기일날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풋옵션이나 이런 숏 포지션을 마지막까지 죽이면서 좀 롱 쪽이 힘이 우세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주가가 마지막까지 이렇게 상승시키면서 마무리가 됐거든요. 왜냐면 이게 전체적으로 다 오르면은 그럴듯한데 특정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막 끌어올리는 모습이 포착이 됐어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갑자기 별다른 뉴스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후장 들어서 갑자기 4% 넘는 급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또 큰 종목이 또 뭐가 있죠? LG에너지솔루션 이 종목도 갑자기 7% 이렇게 움직일 만한 종목이 아닌데 하필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날 오후장에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 의도가 좀 보이죠. 한마디로 롱과 숏의 형님들 대결에서 오늘 만기일날은 좀 롱이 이겼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좀 변화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정치 뉴스가 역시 쏟아졌습니다. 하루 종일 또 정치 MBC 시청자 수가 장난이 아니야. 보니까 5만에서 10만 막 기본으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만큼 현재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있고 당장 이번 주에 또 두 번째 이제 탄핵에 대한 또 표결이 또 진행이 될 텐데 거기에 따른 좀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뉴스가 좀 명확하게 좀 나오고 있어서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그래서 오늘은 정치 쪽이랑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그다음에 코인이 다시 10만 달러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또 코인 관련주들을 기술적 반등이 나왔고 그 외에는 크게 움직였다기보다는 몇몇 그냥 개별주나 양자 쪽 계속 움직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뉴스를 보면 이번에 또 한동훈 대표가 또 확실히 또 방향을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이번에 다시 탄핵 쪽으로 완전히 의견을 보였습니다. 조기퇴진 생각이 없어 보인다. 탄핵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번 주에 토요일날 또 탄핵 포결이 시작이 되는데 여기에서 좀 당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고 국힘 당 의원들 회의장을 출석해서 소신껏 표결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의사를 좀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관련해서 종목들이 또 움직이기도 하고 차익쇼도 나오고 막 그러긴 했는데 이렇게 국힘당 내에서도 이제 탄핵 쪽으로 좀 돌아서는 이런 의원들이 좀 생기기 시작하면은 아무래도 이번 주는 탄핵이 좀 통과될 확률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지난주에 비해서는 많이 높아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사실상 시간 문제다. 거의 탄핵됐다 이번 주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봐야겠지만 확실히 기조가 좀 바뀌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당 원내대표 출마 김태호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통령 손 놓을 때가 됐다. 즉 국힘에서도 이제 대통령 손절할 때가 됐다.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분들이 이렇게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확실히 바뀌고 있죠. 그래서 계속 이런 정치 테마주 관련해서 급등락이 지금 심한 상황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열리고 나서 오전에 윤 대통령 담화 발표가 있었습니다. 약간 이게 녹화 영상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서 크게 나왔던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계속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면 너무 야당이 광란에 칼춤을 췄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뭔가 바뀐 건 없습니다. 그죠? 바뀐 건 없고 조기 하야는 없고 탄핵을 기다리겠다. 탄핵을 하든 수사를 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거 담아 나오고 나서 증시가 살짝 출렁거리긴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무서워했던 것 같아. 딱 나와서 윤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는데 야당을 엄청나게 다 자기를 엄청나게 했고 광란의 칼춤을 부리고 있고 이건 정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다가 혹시나 마지막에 또 2차 계엄령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그때 얘기를 하는데 뉘앙스가 너무 센 거야. 야 이거 불안한데? 해가지고 매도를 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몇몇 분들. 그래서 그때 지수가 살짝 출렁거리긴 했어요.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거 끝나고 나서 별다른 거 없네? 그러니까 다시 또 반등이 나오고 막판에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수급으로 인해서 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장중에 조국 테마 종목들은 일제히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오늘 나오는 날이었어요. 결과가 판결이 나오는 날이었는데 입시 비리 등 조국 이번에 징역 2년이 확정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원직 상실, 대선 출마를 하지 못한다 판결이 나왔고요. 여기에 따라서 반사 이익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종목들이 좀 움직이긴 했어요. 대표적으로 김동연 테마주 어떤 종목들은 막 상한가를 가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정치 테마주들 이런 이슈에 굉장히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매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니 시가총액도 너무 작고 거래대금도 굉장히 움직임이 너무 가볍기 때문에 저는 서뜻 손이 잘 나가진 않거든요. 이런 매매를 또 잘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아마 대다수의 분들은 엇박자 타고 오늘은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초보자분들은 특히 이런 정치 테마주들은 조심스럽게 좀 너무 무리하게 매매를 하시기에는 좀 위험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반면에 이제 미국 소식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정치에 또 지수는 또 반등이 다행히 나와주고 있는데 역시 미국입니다. 나스닥 사상 첫 2만 선 돌파를 했다. 테슬라, 알파벳, 메타 다 엄청나게 상승이 나왔고요. 알파벳도 또 이번엔 양자로도 부각을 받았는데 또 AI로도 부각을 받고 테슬라도 계속 중국 쪽 매출도 잘 나온다. 그다음에 자율주행 쪽도 또 여전히 너무 기대가 된다. 이런 뉴스만 나와. 그러면서 주가는 계속 연일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장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이 오른 것 같긴 한데 너무 분위기가 좋으니까 굳이 팔 이유도 없고 그죠? 비트코인도 다시 10만 달러 돌파했고 여전히 옆 동네는 돈 잔치를 하고 있다. 근데 하나 좀 변화된 부분은 이제 국장도 조금 분위기가 바뀌고 있지 않나. 왜냐면 이 정도면 싸고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지금보다 더 나빠지긴 힘들기 때문에 이제는 사야 될 구간이 아닌가. 왜? 주식 시장은 보통 6개월 정도 선 반영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6개월 뒤에 지금보다는 좀 안정돼 있지 않겠어? 이거를 좀 가정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장에서만 이제 투자하셨던 분들, 좀 부담스러웠던 분들도 국장으로 넘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또 기대감도 연달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이슈들 같이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장에서는 이번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을 벗어나지 않고 부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감에 여러 가지 종목이 오른 것도 있고 비트코인도 오르고 그렇게 지금 자산이 랠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세계 1위 부자 머스크 자산 가치가 600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그냥 삼성전자 사고도 남네요. 혼자 그냥 사고도 남을 정도로 600조 원을 돌파했다고 하고요. 테슬라의 주가도 사상 최고치. 이번에 스페이스X 기업 가치도 엄청나게 높게 평가를 받았죠. 일론 머스크는 모든 일들이 지금 잘 풀리고 있습니다. 도지의 수장이 되면서 계속 이렇게 잘 되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가 굉장히 급등이 잘 나오기는 했는데 BNK 증권에서는 삼성전자 올 4분기는 어닝 쇼크가 나올 것 같다라는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목표가를 33%나 하향을 했고요. 그래도 목표 주가는 72,000원이긴 합니다. 이거는 그냥 주가가 최근에 많이 하락해서 많이 좀 내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아무튼 올해 4분기 어닝 쇼크에 대한 우려감이 어느 정도 좀 선반영됐을 걸로 좀 판단이 되죠. 그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소페타시스가 유상증자를 다시 강행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오늘 8%가 아니라 10몇 %? 급락을 한 것 같은데 13% 다시 이제 신저가 근처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도무지 시장의 반응은 이해할 수 없다. 아니 왜 반도체 기판 종목이 왜 2차 전지 종목을 인수를 하느냐 무리하게 5,500억이나 유증을 하면서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논란이 되고 있기는 한데 일단 강행을 한다는 소식에 일단 신뢰를 지금 완전히 잃고 있다 그런 소식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장중에 비만 치료제 종목들이 급등을 했거든요. 특히 펩트론 같은 종목은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 외에도 몇몇 종목들 다 같이 이제 움직이는 애들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아마 일론 머스크가 한 말이 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비만약 하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요즘 일론 머스크 말 한마디면 게임 끝이죠. 그래서 이번에 비만 치료제 좀 비싼 것 같아. 그래서 초저가화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좀 저렴하게 만들어야 된다. 저렴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가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저가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의도를 파악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비만 치료제를 밀어주나? 또 이런 기대감이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전에 비만 치료제를 엮였던 펩트론을 포함해서 종목들이 갑자기 이제 수급이 들어오면서 난리가 났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 비만 치료제 가격 비싸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양자 쪽이 요즘 또 핫하죠. 그죠? 양자 쪽이 핫하기 때문에 또 양자 컴퓨팅 ETF 미국 ETF 출시를 한다는 소식도 있고 오늘 장중에 HVM 같은 종목이 갑자기 또 생뚱맞게 초전도 반도체 양자칩 니오뷴 없으면 못 만든다라고 하면서 니오뷴
조금 개발하는 기업이라고 하면서 예전에 얘 이제 우주 쪽으로 엮이면서 슈팅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양자 쪽에 살짝 이제 숟가락 얹으면서 양자 쪽으로 오늘 슈팅이 좀 세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종목들 간에 또 한 번씩 순환매가 들어오는 좀 전형적으로 테마주 또 개별주 장세 나쁘지 않은 상황. 그 다음에 많이 하락했던 조선, 방산, 전력기기 이런 애들도 슬슬 다시 저가 매수세 과대낙폭으로 들어오면서 추세를 돌리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좀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국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서 오히려 이런 상황이 추가적인 악재만 없다면 내년에는 그래도 조금 올해 너무 미국장과 디커플링이 너무 심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기대해봐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더 많은 분들은 여기에서 경기가 안 좋은데 무슨 기대를 하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올해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유머입니다. 미국 증시 아직 시작도 안 한 거 알지? 산타랠리 가자라고 또 얘기가 나왔는데, 테슬라 금일 정치적 호재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오늘 저녁, 우리나라 시간으로 저녁에 미국장 11시 반 이제 개장할 때 트럼프가 뉴욕 증권거래소 찾아가서 타종을 할 거라고 합니다. 트럼프가 타종 올리는데 이거 미국 증시 급락하면은 폼이 안 살잖아. 그러면서 급등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증시 펌핑 아니냐? 그 다음에 또 내년 초에 대통령 취임식에 시진핑 초대도 예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중 갈등이 개선이 되고, 그럼 또 테슬라는 더 호재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둘은 이렇게 산다. 둘만 좋으면 어떡하냐고. 지금 우리나라는 맨날 뭐 안 좋으면 때리려고만 하고 관세하려고만 하고, 그죠?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물론 미국장 투자하신 분들은 뭐 좋아하고 계시겠지만 참 그쵸. 아무튼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오늘의 이슈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요즘에 그래도 시장이 조금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기관이 비교적 꾸준하게 사고 있는 섹터가 어디가 있을까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쭉 둘러봤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조금 들어오는 애들이 전력기기랑 조선 이쪽도 좀 들어오고 있어요. 보시면 섹터 자체는 계속 나쁘진 않았죠. 대표적으로 HD, 현대, 일렉트릭 이런 종목도 보니까 기간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다시 지금 바닥을 다지면서 살짝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 수급을 보니까 엄청 많이 사는 건 아닌데 그래도 비교적 기관이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투신이랑 연기금 위주로 좀 매수를 하고 있는 게 보이고, 또 이 종목뿐만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 이런 종목도 크진 않아도 기관이 좀 사고 있고, 그 다음에 요즘 또 폼이 좋은 산일전기 이 종목도 보니까 그죠? 연기금이 계속 사고 있죠. 연기금이 꾸준히 사고 있고, 투신은 크진 않지만 비교적 좀 매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전력기기 쪽도 조금씩 기관들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섹터다. 그래서 혹시나 또 증시가 흔들린다면 또 저가 매수나 눌림 구간으로도 볼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조선 쪽도 종목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하나오션은 별로 매수를 하진 않아요. 그죠? 하나오션은 기관이 일관적이지 않거든요. 그냥 샀다 팔았다 하고 있고, 그러나 현대중공업 보면은 비교적 좀 깔끔합니다. 최근에 기관이 한 2주 정도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고,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뭐 골고루 지금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 기관이 꾸준하게 사고 있죠. 삼성중공업은 거의 한 달 정도 꾸준하게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 사모펀드, 투신, 뭐 보험 전반적으로 다 사고 있다. 그래서 조선 쪽도 종목마다 좀 다르긴 한데 비교적 기관이 꾸준하게 사고 있고, 전력기기 쪽도 그렇고, 몇몇 바이오 종목도 좀 보이긴 하는데 바이오 쪽은 지금 좀 분위기를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뭐 금리나 기조가 계속 또 확실히 유지가 된다면서 부각이 되는지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큰 섹터로는 이 정도로 기관이 좀 들어오고 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삼양식품이나 VT 같은 종목은 매수했다가 최근에 조금 차익 실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VT도 급등이 나오고 나서 조금 차익 실현이 살짝 나오고 있는 분위기, 이렇게 개별주도 움직임도 있었고요. 그리고 요즘에 좀 특징적이었던 게 카카오페이랑 분위기가 좋잖아요. 여기에서도 연기금이 연일 사고 있거든요. 카카오페이도 최근에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연기금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카카오가 탄핵에 대한 좀 수혜주로 부각이 됐죠. 그래서 이번에 막 국힘이 윤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은 오히려 카카오 그룹이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또 분석이 나오면서 최근에 또 급등이 나오기도 했는데, 그래서 그런 건지 아마 이번 주 또 탄핵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 건지 일단은 기관의 수급이 비교적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분위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지금 미리 민주당 관련 테마나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아마 탄핵이 되면은 반짝 움직일 수 있는데, 미리 이제 선침해 했던 사람들이 탄핵이 되고 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때 오히려 그때 또 차익 실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해서 이런 테마주들이나 이슈에 대한 매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탄핵 이후에도 차익 실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탄핵이 됐는데 왜 빠지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물론 정확하게 예측은 어렵습니다. 하루 정도 움직이고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고 그거는 그때 봐서 알겠지만 아마 기존에 갖고 있었던 분들은 매도 타이밍을 그대로 보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관이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는 곳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슈랑 수급이나 이제 시황이나 이런 것들 잘 참고를 해서 본인의 투자 전략 잘 버무려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들 약간의 오랜만에 좀 마인드셋 신법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에 제가 원래는 정치적인 이런 이슈 잘 안 다루는데 주식시장이 정치적인 이슈를 너무 크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매일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이런 정치적인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댓글들이 뜨겁고, 그리고 댓글들을 보다 보면은 정말 확신과 신념이 엄청 강한 분들이 많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물론 본인에 대한 뭐 신념이 강하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다 자유죠. 그런데 세상에는 정답이 없죠. 어느 정도의 가능성과 확률은 있어도 너무 극단주의자처럼 확신을 하고 그렇게 판단을 하기에는 이 세상이 그렇게 정답이 있는 세상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똑똑한 사람 또는 합리적인 사람일수록 항상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합니다. 의심을 하고 극단으로 보통 빠지지 않아요. 보통 극단으로 빠지는 분들은 결국에 합리적이지 않거나 아니면 내가 그렇게 해야지만 나에게 큰 이득이 오는 경우, 그런 경우에 보통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 주식에서 가장 위험한 게 확신과 신념입니다. 왜냐면 이거는 뭐 정치나 다른 종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주식에서만큼은 정말 확신과 신념을 갖고 너무 그렇게 투자를 하다 보면은 주식에도 당연히 100%가 없습니다. 갑자기 뭐 다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막 너무 확신을 갖고 투자를 하는 순간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보통 그렇게 매매를 하다 보면 내가 틀렸다는 걸 보통 인정하지 않고 확신을 하게 되면서 이어지는 게 무리한 비중으로 연결이 되고요. 무리한 물타기로도 연결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부작용이 발생이 되고 내 계좌가 크게 부러지는 계기가 되는데 우리가 잘 고민을 해봐야 돼요. 정말 지금 이 순간 항상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시장을 바라보고 내가 종목 하나하나를 공략을 할 때 긍정적인 요인, 좀 뭐 리스크 요인 이런 것들을 다 판단을 해보고 객관적으로 항상 분석을 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무리한 물타기, 막 손절을 안 하고 버티기 이런 것들을 안 하게 돼요. 왜냐면은 너무 이렇게 의심을 하면은 당연히 거기에 나의 모든 것 올인을 해서 베팅을 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극단으로 너무 확신을 갖는 분들이 뭐 아니면 도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만큼은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치명적인 손실로 돌아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래오래 우리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항상 너무 극단적인 확신과 신념은 버리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시 내일 찾아뵙도록 할게요.